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정이 지나서 9월 19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집단적 편견은 사회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치적 광풍을 일으킬 때 서구 지식인들은 히틀러가 내건 반유대주의를 일일이 칭송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부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반유대주의는 히틀러의 위험성을 감추어준 장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공통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적대감 앞에서 합법성을 따진다거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히틀러가 위험하므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덕분에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었죠. 이런 지식인의 집단적 편견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죠. 미국 보수주의를 재건한 윌리엄 버클리가 한 그런 지식인의 집단적 편견을 비웃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를 하버드대 교수에 맡기느니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첫 100명에게 맡기겠다. 참 재밌는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집단적 편견에다 더욱 진영 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재단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편이면 어떤 추악한 일도 온갖 변명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단적으로 최근 논란거리가 된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들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다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휴가 미복귀는 곧 군무이타 탈링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미복귀 상태에서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다거나 연가 처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런 상식마저 뒤집히고 있습니다. 시간을 작년으로 되돌려보면 조국 장관이 딸은 고등학생일 때 전문의학 논문이 제1저자로 등재되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인권법연구소에서 엉터리 인턴십 증명서도 만들어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어찌 이런 일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버젓이 그런 가짜 스펙이 통용됐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주었죠. 자신의 딸이 가짜 스펙으로 의전원 입학 자격을 얻는다면 나 같으면 긋고 말리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딸이 일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관련자들 모두 고개를 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같은 진영에서는 모두 무죄라고 외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추 장관의 아들 역시 군에 갈 수 없는 몸인데도 본분을 다하기 위해 군에 갔고 결국 이런 곤욕을 치르게 됐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색의 국회의원이 위국 헌신을 몸소 실천한 내국 청년이라는 낯간지러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든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혼자 꼿꼿하게 추진해보았자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이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출신인데 그는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와 고려이 된 감사위원 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월성1호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처럼 되어 있죠. 7천억이나 들여 보수를 해 10년은 더 쓰려고 했는데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하자 한수원은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여론이 들끓자 여야 합의로 작년 10월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를 하게 됐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감사 책임자를 교체하고 감사관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직권 심리를 하면서 최재형 원장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그가 한 말은 탈원전이 국정과제라 해도 대선에서 불과 41%의 지지를 받았으니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그 말을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겁니다. 자칫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이 가게 되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오수 전 차관의 감사위원 재청을 거부했죠.
그런 최 감사원장이 또 한번 강골 기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감사원이 17일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문 대통령 측근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최재형 문 대통령 측근 편법 월급 적발. 받을 수 없는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데다가 이런 이례적인 감사 결과를 공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권력과 긴장 관계를 강조해온 최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거죠. 편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에게는 지난 1월까지 13개월간 월 4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이 송재호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죠.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할 수 없는데 월급을 준 겁니다. 대통령의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석 광주시장에게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개월간 월 628만 원씩 지급했고 후임 부위원장 이목기 전 의원에게는 매달 641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원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월 607만 원에서부터 649만 원까지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국가 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군요. 그것 말고도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절차를 벗어나 용역업체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이리저리 법을 어기면서 국민 세금을 탕진하는 걸 예산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만 해도 4차에 몇십 조를 쓰는 판인데 다 합쳐서 5억도 안 되는 돈이니 이런 일이 권력에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흐르는 물이 하루가 지나면 웅덩이가 되고 한 달이 지나면 연못이 되며 해가 지나면 호수가 되는 겁니다. 큰 강의 바른지는 대개 그냥 물이 퐁퐁 솟는 작은 셈이죠. 지금 전국은 추미애 전국입니다. 이 정기국회가 열리고 벌어진 대정부 질문은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습니다. 산적한 현안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대중의 관심이 온통 추 장관 아들이 황제 복무 의혹으로 쏠려 있으니 질의하는 의원들도 어찌할 수 없었겠죠. 그걸 견디고 있는 추 장관도 정말 대단합니다. 절대 비아냥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추 장관은 정말 잘 견뎌내더군요. 그런 추 장관은 17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격앙된 의조로 맞섰습니다. 그녀가 대정부 질문 답변 끝에서 한 말입니다. 이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질의에 내놓은 답변은 또 이렇습니다. 억지와 궤변은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 새치현이 무한 인내니 하는 날이 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서모의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은 군대를 경험한 대다수 대한민국 예비역들과 당장 군복을 입고 있는 현역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혹입니다. 그게 억지고 궤변 같으면 의혹이 이처럼 확산되었을까요? 추 장관은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고맙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세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 아들이 평범하게 자랐고 엄마 신분을 내세가지 않았다는 발언이 인터넷에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디시인사이더 등 여러 커뮤니티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의 군생활 당시 별명이 등장했더군요. 킹갓, 제너럴, 마제스터, 갓갓 이렇게 불렸답니다. 킹, 갓은 다 아실 테고 장군을 의미하는 제너럴, 폐하를 의미하는 마제스티로 불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티즌들의 말처럼 엄마가 추미애인 걸 몰랐다면 어떻게 저런 별명이 나왔겠습니까? 언론 보도로는 추 장관 주장과 달리 다른 중대 소속 병사들조차 서모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알 만큼 유명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어제도 의혹은 추가됐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가 미 복귀 당일인 2017년 6월 23일에도 당직병 이모 씨가 휴가 복귀를 하라는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현모 씨가 복귀하라고 통보한 2017년 6월 25일보다 이틀 먼저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전화로 복귀 지시를 전달한 겁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인 이모 씨가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주장한 측은 병가에 이어 개인 휴가가 처리됐다고 주장해왔죠. 그러니까 23일 이모 씨와 25일 현모 씨 두 당직 사병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 장관의 아들은 23일과 25일 모두 부대로부터 복귀 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국방부가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의 특혜와 관련해서 작성한 내부 문건에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서모에게 불리한 이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최초 10일과 그 다음 9일 등 병가 19일 중에 진료를 받은 나흘을 뺀 나머지 병가는 병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이번 사건 관련 규정을 공개하면서 서 씨에게 불리한 이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감싸기로 당혹스러운 한 주를 소진했지만 지금 속으로 안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결사 옹호가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갤럽에서 한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6% 그리고 국민의힘은 20%입니다. 무려 16%를 앞선 건데 민주당은 특히 30대에서 41%의 지지를 받아 11%에 그친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논란이 벌어지면서 전체 지지도는 3%포인트나 올랐다고 하는군요. 14일부터 16일까지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민주당은 한 주 동안 2.3%포인트가 올라 35.7%로서 29.3%에 그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여기서도 민주당은 30대와 40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강성 발언이 역설적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불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지키지 못하면 모두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낙연 대표는 여론의 방향을 바꾸는 기미를 보이자 곧장 안전운행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세상 인심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권력은 유한합니다. 그걸 안다면 권력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린던 B 존슨 대통령은 큰 거짓말을 한 자가 큰 권력을 잡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노예한 진보주의자였던 존슨이 한 경구이니 이날의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이 새겨들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